자, 오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역시 엔비디아 얘기네요. 엔비디아 깜짝 실적, 한국 반도체 뒷심 부족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엔비디아 2분기 실적, 깜짝 실적 뭐 기대는 했었습니다. 네.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기대를 했는데 오늘 엔비디아가 뉴욕 증시의 구세주 역할을 그렇죠. 뭐 가시 내려온 것 같은 느낌으로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최근에 사실 뉴욕 증시 제법 빠졌거든요. 그렇죠. 지금 7월 말 이후로 뉴욕 증시가 뭐 쉬지 않고 줄줄 흘러내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오늘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 굉장히 잘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가 들었고요. 이 얘기가 돌면서 이제 엔비디아 주가도 오르고 또 미국 시장 내 이제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 주가도 좀 올라가고 우리 한국 증시에도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줬었는데요. 자,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 뚜껑을 열어보니까 네. 이건 뭐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나왔거든요.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했던 최상단 예상 실적보다도 더 많이 나왔으니까 네. 야,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다. 깜짝 놀랐다 하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자, 실질적으로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에서는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하기 전이었으니까요. 실적 발표하기 전에 잘 나올 것 같다라는 기대가 있었는지 정규장에서 한 3% 정도 상승 마감했고 장 마감하고 실적 발표했는데 이런 깜짝 실적 나오다 보니까 시간내에서 거의 막 6% 이상 급등을 했거든요. 지금도 보니까 시간내에서 아직 장 출발 전이죠. 시간내에서 한 6% 가까이 지금 떠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면은 이제 잠시 후 뉴욕 시장 출발하면 엔비디아는 한 6% 정도는 최소 떠서 출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트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네. 자, 최근에 엔비디아의 지금 주가거든요. 올해 연초 1월 달부터 최근까지 주가인데요. 연초 이후부터 이렇게 주가 올라왔던 부분은 사실은 뭐 엔비디아만 올라온 건 아니고 작년 한 해 뭐 전 세계 증시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올해 연초에 시장이 좀 올랐으면서 엔비디아도 이렇게 좀 올라서다가요. 중량은 이 5월 달입니다. 5월 달에 의외로 엔비디아가 우리가 이제 AI 시장이 막 커지면서 엔비디아 실적이 깜짝 실적을 한번 내면서 점핑해서 출발했고요. 그 이후로 지금 꾸역꾸역 지금 올라가다가 최근에 이제 사실 7월 달 이후로 주가 한 15% 빠졌거든요. 빠졌다가 이제 지난주부터 야, 이번에 오늘 발표되는 실적 깜짝 실적 나올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위로 다시 방향을 틀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한 3% 떠서 이렇게 끝났는데 지금 잠시 뉴욕 시장 출발하면 바로 한 6, 7% 뜰 거니까 신고가를 오늘 한번 내면서 지금 출발할 분위기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게 엔비디아만의 문제는 아니죠. 지금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러한 AI 시장이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엔비디아의 GPU가 많이 팔리고 이러면 국내 뭐 SK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반도체주들도 업황 정상화가 좀 빨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사실 5월 달 이후부터 반도체주들 좀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시장에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차트를 보니까 점프를 하려면 저 정도는 해줘야겠다는 그렇죠. 부러움도 굉장히 크긴 합니다. 자, 엔비디아 말씀해 주신 대로 깜짝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오늘 반도체 주들도 좀 힘을 내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이슈의 제목을 보니까 한국 반도체는 뒷심 부족이라고 정해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상승폭이 그만큼 좀 반도체 상승폭이 아쉽다 이런 평가신 거잖아요. 오늘 사실 이제 아침에 장 출발하기 전에 야, 이거 오늘 시장 분위기가 반도체주 쪽에 쏠림 현상이 좀 세게 붙겠구나. 왜냐하면 엔비디아 실적 좋다는 거는 알고는 있었지만 이건 뭐 예상치를 완전히 뛰어넘었기 때문에 야, 이러면 어쨌든 뭐 정규장에 3%밖에 안 떴으니까 이제 시간내에서 뜨는 게 다 우리 실시간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에서 보니까 한 6% 이상 지금 뜨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 오늘 반도체주들은 뭐 당연히 떠서 출발해서 웬만하면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출발하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주가 흐름이나 또는 뭐 한미반도체나 이오테크닉스 같이 직접적인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는 종목군들 이렇게 쭉 보니까 이거 뭐 시가 대비 별로 매기가 붙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래 되면 지금 뭐 시간에서 엔비디아가 초강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건 뭐 잠시 후에 엔비디아 급등해서 오늘 나스닥 올라가더라도 이거는 이미 오늘 우리 한국 증시 선반영을 해버린 거거든요. 하니까 이런 뭐 내일은 또 별 볼 일 없겠네. 좀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좀 뒷심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실질적으로 관련된 기업들 주가 잠깐 좀 보도록 하죠.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꼴랑 1.6% 올랐거든요. 지금 보면 아침에
갭 상승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네네. 네, 1.6% 떠서 출발해서 그냥 시가가 종가입니다. 별로 못 올랐고요. SK 하이닉스 그나마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좀 제법 떠서 출발했습니다만은 지금 시가 대비 밀려서 끝이 나버렸죠. 네.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제 수혜주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 기업이 한미반도체하고 이오테크닉스인데 한미반도체는 떴다가 마이너스로 끝나버렸고요. 그러네요. 이오테크닉스도 윗골이 길게 달고 결국 오늘 좀 기대하고 샀던 분들 입장에서는 먹은 게 없는.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아쉽지만 한국 반도체주는 엔비디아랑 달리 오늘 좀 디싱 부족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서 도대체 왜, why, 왜 이렇게 뒷심 부족이라는 말이 나오는 네. 이게 어떤 연유가 분명히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뒷심이 부족할 만한 이렇게까지 부족할 수가 있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김윤석 대표님 말고는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역시 뭐 밸류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주가라고 하는 건 항상 미래를 좀 선행하는 성격을 네, 갖고 네. 있거든요. 굉장히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 하는데 주가가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네. 이거는 급등하는 게 시작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앞서 제가 엔비디아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 5월 달부터 엔비디아는 이미 뜨기 시작했고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지금 뭐 SK 하이닉스든 또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5월 달부터 이미 좀 떠버렸거든요. 지금 특히 한미반도체나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연초 이후로 주가가 거의 한 뭐 3, 4배 올랐고요. 5월 달 이후로도 주가가 100% 이상 네,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야, 이 AI 시장 커지면서 엔비디아가 이렇게 돈 잘 버는 것처럼 네. 우리 국내 관련된 기업들 이쪽도 돈 잘 벌겠다라는 거를 이미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실적 대비 주가가 그걸 반영을 해서 연초에는 좀 뭐 비싸지 않았다면 네. 지금은 적당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자, 실질적으로 요 관계된 기업들의 지금 PER 지표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 현재 지금 K 반도체 대표 기업들의 지금 PER 네. 지금 올해 실적 대비해서 비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올해 뭐 SK하이닉스 적자니까 네. 비교할 대상도 못 되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올해보다 내년 실적은 좀 좋아지니까 일단 내년 실적 대비해서 제가 제 PR을 뽑아왔는데요. 네.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한 400조 되거든요. 지금 내년 실적 대비 한 14배 정도 수준이고요. 네. SK하이닉스가 지금 시가총액 한 88조 정도 되는데 내년 실적 대비 16배입니다. 한미반도체하고 이오테크닉스가 지금 시가총액이 한미반도체가 한 5조 4천억대, 네. 이오테크닉스가 한 2조 원대 되는데요. 내년 실적 대비 PR이 51배, 27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전지주들은 뭐 50배, 40배 이래도 사실은 조금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게 내년 실적 대비 내후년 또 2025년 대비해서 2030년 네. 실적 성장폭이 아주 빠르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비싸더라도 뭐 비쌀 만하네 이게 되는데 사실 반도체는 이 AI 때문에 실적이 좀 개선되더라도 과연 내년 대비 향후 2, 3년 얼마만큼 네네. 실적이 빠르게 늘 건지 사실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 이게 이미 지금 50배, 27배까지 왔다는 얘기는 조금 선반영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좋은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금 뭐 차익 매물이 나오는 기회를 만들어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분위기라면 조금 아쉽지만 제가 지금 최근에 반도체 쪽도 말씀 계속 드렸던 부분이 네. 이쪽도 좀 선반영했다. 뭐 사실 2차 전지만큼 강한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산업군은 아닌데 그래요. 주가가 이미 뭐 특히 연초 대비 3, 4배 또 뭐 5월 달 대비 더블 이상 네, 올라왔다는 네. 얘기는 이쪽도 약간 어느 정도는 이제 미래 기대치를 선반영한 거니까 그래요. 조금 우리가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 계속 좀 이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전반적인 반도체, 또 뭐 소부장 업체들 이제 뭐 어떤 대응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거고요. 또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한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 지금 어떤 전략, 어떤 대응 방법으로 이 좀 이러한 좀 뒷심 부족한 네.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뭐 장기적으로 보면 반도체 산업 전망 상당히 밝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함께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환경들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네네. 반도체 산업 전망은 굉장히 밝고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뭐 당연히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도 상당히 미래가 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다만 이제 우리가 이 반도체 기업들은 가게에 보면 실적이 좀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렇죠. 실적이 좋을 때는 확 좋았다가
또 그다음에 또 뭐 한 3, 4년 고생하고 하는 실적 변동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여러분들 이 주가를 보면은요. 과거에 뭐 PER 15배 이상씩 그렇게 가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PER이 15배 이상 간다는 얘기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반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또 항상 보면 미래에 이렇게 좀 돈 잘 벌면은 또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그러다 보면 공급량 많아지면 또 반도체 가격 빠지고 하면서 실적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밸류를 그렇게 세게, 그러니까 멀티플을 세게 주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내년 실적 대비 14배, 16배 왔으면 요거는 지금 내년 실적 대비 14배, 16배고요. 내후년 2025년 실적 대비해서 보면 제가 보니까 한 10배 부근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10배 부근이면 비싼 건 아닌데 사실은 싼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좀 박스권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좀 제동은 걸릴 것 같고. 근데 앞서 지금 한미반도체나 이오테크닉스 일부 소부장 업체들은 지금 3, 40배 거래되는 기업들 꽤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2차 전지도 아닌데 조금 미래 기대치를 많이 반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약간 뭐 밸류 부담이 좀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또 조정의 필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놓고 본다면 뭐 최근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도체 소부장도 연초 대비 많이 올라왔는데 조금 비중을 줄여놓으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여전히 뭐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에 관한